이번에는 네 번째 단계인 변환 단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환 단계는 변화하는 단계, 그런 식의 의미를 지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환 단계는 1970년대부터 2007년까지 시기를 의미하는데, 이 바로 처음 시작되는 시기가 1970년대로서 석유 파동을 겪는 시기입니다. 석유 파동은 영어로 오일 샥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오일 쇼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중동에서 석유값을 팍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석유값을 올리게 된 것이 자기들의 정치적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석유값을 팍 올리게 됩니다. 석유값을 갑자기 많이 올림에 따라서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이에 따라서 복지에도 그 여파가, 그 영향이 바로 미치게 됩니다. 최근의 역사에서 이런 그 사건이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공황입니다.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대공황이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석유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공황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영역에 국가가 관여하는 방식으로 어떤 의미에서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친 반면에, 석유 파동은 국가가 발을 빼는, 즉 약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석유 파동이 생김에 따라서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그 이제 그 지도자들이, 국가나 세계의 지도자들이 겪게 된 것은 복지에서 재정, 즉 돈이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 후부터 약 30년 동안 복지국가가 계속해서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복지국가의 황금기라고 부르는데, 이 석유파동 때문에 복지국가의 황금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와 관련해서, 또는 그 복지 혜택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그런 거 자격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진보적, 약간 개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가지고 철학적으로 매우 그 새로운 방식을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복지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변화가 왔길래 이 단계를 길버트와 테렐은 변환 단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변환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정치 영역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 분위기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저항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노동조합이나 사회민주주의의 정당, 즉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할수록 아무래도 복지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그 정당, 사회민주주의 정당, 즉 복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당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또 복지국가에 대해서 그 인정을 덜 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영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 파동 때문에 석유값이 오름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 느려집니다. 경제 성장이 낮춰지고, 또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고, 불평등이 심해지고, 그리고 실업에 놓이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또 노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해서 사회보장을 강력하게 요구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금방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다시피 새로운 프로그램을 거의 실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다소 줄어든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또 복지 영역에서의 지출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경우에 결국은 이 변환 단계에서는 그 사회복지가 약간 퇴색하는, 사회복지 발달이 늦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영국에서는 대처가 정권을 잡고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정권을 잡는데, 이 복지국가의 규모와 범위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즉 복지국가를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었고, 또 분권화 경영과 민영화 경향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분권화 경향이라는 것은 가능하면은 그 권력을 밑으로 이제 내려주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주로 맡던 것을 지방정부가 맡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영화 경영은 국가가 맡던 것을 민간기관이 맡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줄이려고, 국가가 가능하면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그 변환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대처가 영국의 수상, 영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1996년에 공공부조 제도를 개혁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정권을 잡고서 제3의 길이라는 접근 방식을 도입하는데, 이건 역시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변환 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영국에서는 대처가 수상이 되고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대통령이 된 것이 그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미국에서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개혁한 것이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영국에서 제3의 길을 추구한 것이 역시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서 큰 의의를 지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짝 좀 갈비뼈 뜯듯이 살펴보도록 하겠사옵나이다. 첫 번째, 대처와 레이건의 당선입니다. 즉 누차 말씀드린 대로 영국에서는 대처가 수상으로 되고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대처가 1979년에 수상이 됐고 레이건이 1982년인가요? 82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영국이 있고 이 옆에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서양이 있는데, 그래서 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서 영국과 미국, 즉 대서양의 양쪽에 있는 국가에서 그 보수주의적인 지도자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처와 레이건은 보수주의자로서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즉 국가가 복지 영역에 관여하는 것을 줄이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 등장하는 것이 신자유주의가 주요한 이데올로기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결국은 국가의 역할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그 이데올로기가 그 대처와 레이건이 당선됨에 따라 주요한 신자유주의가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영국에서는 그 복지에 대해서, 복지국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는 복지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적으로 그 대처리즘이라고 하죠. 대처리즘 하면은 아주 복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관여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그 경향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미국에서 1996년에 공공부조를 개혁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웰페어 리폼이라고 얘기하는데, 웰페어 리폼인데 요 웰페어가 원래 복지라고 번역을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 웰페어란 말을 쓸 경우에 공공부조를 의미하는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웰페어 리폼의 경우에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은 복지 개혁인데, 더 정확한 직역은 공공부조 개혁이 더 정확한 직역일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공공부조 개혁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공공부조 제도가 1996년까지는 AFDC라는 것이 대표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AFDC는 이렇게 이 프로그램의 약자인데 뭐냐면은 그 에이드, 도움을 준다. 누구한테? 투 패밀리즈, 어떤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데, 어떤 가족이냐면 위드니까 그 부양, 그러니까 의존적인, 즉 부양할 필요가 있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의 원조, 가족을 도와주는 것, 그런 식의 의미를 지닙니다. 즉 부양할 필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가족을 도와주는 것, 원조해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요보호, 아동이 있는 가족의 원조, 또는 뭐 기타, 이것과 비슷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AFDC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96년도까지 AFDC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에 공공부조 제도를 개혁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복지개혁이라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웰페어 리폼에서 복지개혁이라고 부르는데, 이 복지라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에서는 공공부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기 때문에 복지개혁 또는 더 정확하게 공공부조 개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미국 이제 의회에서죠,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곳에서 개인 책임 및 근로기회 조정법이라는 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면서 이 AFDC, 즉 1996년도까지 존재했던 AFDC를 없애고 그 대신에
템프란 것이 등장하는데 템프 역시 약자입니다. 템프, 템포러리, 일시적인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도와주는데 누구냐면은 니디, 즉 빈곤한 가족. 그래서 빈곤한 가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좀 이렇게 빈곤 가족에게의 일시 부조 이런 식으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영어로 어시스턴스를 부조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돕다 그런 의미인데 빈곤 가족에게의 일시 부조 이렇게 번역을 해봤고 이것을 간단히 줄여서 템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AFDC였는데 1996년도에 이 개인 책임 및 근로기회 조정법을 제정하면서 AFDC가 굿바이하고서 그 대신에 템프가 등장을 하였는데 이 템프에서는 이제 그 빈곤층에게 빈곤층을 도와주는 데서 점점 더 까다로운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템프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간에 예를 들면 하나만 꼽아보면은 이 공공부조를 받는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전에는 이 공공부조를 받는 그 빈곤한 여성이 자꾸 이제 그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그 가지게 되면은 그래서 애가 있으면은 그만큼 또 돈을 더 받기 때문에 이렇게 애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전부 다 이 목적을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좀 깐깐하게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깐깐함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수준에서는 그 개인이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60개월로 제한을 했습니다. 60개월. 그러니까 60개월이면 이제 이게 5년이 되는데 5년을 제한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국가로부터 공공부조를 즉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개월 동안 받다가 다시 이제 직장을 구해가지고 공공부조를 안 받게 됩니다. 쭉 이제 일을 하다가 다시 또 그 뭐 직장을 그만뒀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빈곤 상태에 놓여서 다시 또 15개월을 또 받게 됩니다. 또 그래서 공공부조를 받다가 또 다시 또 직장을 구해가지고 공공부조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기간 전체를 합쳐가지고 60개월이 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빈곤 상태에 놓여도 공공부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무서운 법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이 빈곤층이 국가로부터 그 이제 어떤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다 합쳐가지고 60개월로 제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공공부조 개혁은 빈곤층에 대해서 좀 까다로운 보수적인 그런 거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인데 그 이제 여기서도 복수자 현 문제가 잘 나오는 분야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에서는 1997년에 선거를 했는데 이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어가 이제 총리 또는 수상 또는 총리라고 부르는데 이 총리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어는 기본적인 정치 노선으로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제3의 길이란 것은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한 학자가 바로 기든스입니다. 좀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든스라는 교수가 제3의 길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했는데 제3의 길이라는 것은 제1의 길도 아니고 제2의 길도 아닌 제3의 길인데 제1의 길은 쉽게 말하면 그 좌파의 길입니다. 우리가 좌파의 길에서 약간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의 길. 그러니까 제1의 길은 제1의 길은 좌파의 그런 길이고 제2의 길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길에서 우파의 이렇게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1의 길도 따르지 않고 제2의 길도 따르지 않은 제3의 길, 이 중간에서 약간 중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제3의 길을 따르겠다고 이제 그 영국의 블레어 수상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제3의 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3의 길에 대해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 기든스 교수입니다. 교수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쓴 책이 이게 1998년에 이렇게 제3의 길이라는 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한국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책을 번역하면서 보면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든스 교수가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에 요 한상진 그 서울대 교수의 초청을 받고서 한국에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3의 길에서는 이 소극적인 복지 대신에 적극적인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 제3위기에서 추구하는 것은 복지국가 대신에 사회투자국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복지니까 무조건 도와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좀 이제 그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일어서서 자기가 일을 하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국가 기존의 그 복지국가 대신에 사회투자국가를 추구하는데 이 사회투자국가 문자 그대로 소셜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사회투자국가가 뭐냐면은 가능하다면은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하자 그런 것입니다. 즉 무조건 줄 게 아니라 인적 자원,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훈련 그런데 이제 투자를 많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르치고 많이 훈련시켜서 이 사람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자.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국가가 사회투자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단계인 변환 단계가 좀 약간 내용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빨리빨리 정리를 해보면은 변환 단계는 그 석유 파동 1970년대 중반의 석유 파동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동안 유지되어던 복지국가의 좋은 시절이 끝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복지가 보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이 보수주의 지도자들이 정권을 잡음에 따라서 신자유주의자가 판을 치게 되고 복지국가에 반대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 것의 일환으로서 미국에서는 공공부조 제도를 그 전에 AFDC에서 템프로 바뀌면서 좀 더 복지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더 깐깐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그 제3의 길을 선택하는데 제3의 길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은 기든스고 제3의 길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회 투자 국가 즉 여기에서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잠깐 쉬고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